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벌써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일요일이고요.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아침 6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침 6시면은 벌써 날이 환해요. 예전 겨울에는 어두컴컴했는데 이제는 날이 환해가지고 진짜 아침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우쳤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도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시 들려드릴게요. 우리 박진영 아시죠? 박진영. 예전엔 가수의 지금 대표잖아요. JYP 박진영. 이 가수 비 아시죠? 가수 비. 연습생이던 시절인데 그의 스승이었던 박진영은 비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구석에 있는 막내 스텝한테 제일 잘해줘야 해. 그리고 세트장 한편에서 이 망치질을 하고 있는 기사님에게도 가장 먼저 커피를 대접해드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앞길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마움을 쉽게 간과하곤 해. 하지만 네가 제일 먼저 챙겨줘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가 봐요. 진심 어린 박진영의 조언에 비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과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선한 행동들로 인해서 곳곳에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더 다양한 곳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착하게 살아봤자 결국 호구 잡히고 말아. 성공하려면 가끔은 이기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내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고요. 내가 선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드러낼수록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결국 착하게 살면은 일시적으로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기적으로만 살면은 내 주변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만 계속 넘치게 될 거죠.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일단 착하게 살아봅시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손을 내민 적이 많을수록 여러분을 도우려는 손길도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천마쌤도 앞으로 더욱더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곧 출시할 차기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로 추정되는 제품 사진 이미지가 유출이 됐네요. 이 유출된 사진 속에 보니까 이 제품은 애플의 에어팟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템이 있는 이른바 콩나물 디자인이네요. 샘 모바일 등 IT 전문 매체들은 국내 이커머스 쿠팡을 통해서 갤럭시 버즈 3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유출됐다고 보도를 했고 이 유출된 이미지는 디지털 기기용 액세서리 전문 기업이죠. 엘라고가 실수로 올린 상품 페이지가 캡처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페이지는 삭제가 됐다고 하네요. 유출된 이미지를 보니까 갤럭시 버즈 3는 전작과 디자인이 크게 달라졌어요. 전작까지 유지됐던 강낭콩 디자인을 버리고 스템을 추가한 콩나물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플 에어팟처럼 그 스템이 새롭게 추가되다 보니까 갤럭시 버즈 3는 외관상 애플의 그 에어팟과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에어팟은 전체적으로 둥근 곡선 디자인인 반면에 갤럭시 버즈 3는 이 보다 각이 졌어요. 각이 졌고 기둥도 곡선이 아니라 삼각형이 가까워 보이네요. 갤럭시 버즈 3는 메탈릭 실버 색상이고 선과 각도가 더 날카로워서 애플의 에어팟보다 날렵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버즈 3는 성능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되네요. 우선 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마이크를 통해서 주변의 소음을 감지하고 그 소음과 반대 파동을 생성해서 이 소음을 상쇄시키는 맞춤형 노이즈 캔슬링인데 이 밖에도 IP57 등급의 방수 기능 그리고 LED 조명 스트립 블레이드 라이트 그리고 24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단일 드라이버 등이 탑재될 것으로 같습니다.
삼성은 다음 달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하반기 언팩 행사를 열어요.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6와 함께 갤럭시 버드 3 시리즈, 링, 그리고 워치 7 시리즈 등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디자인들이.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갤럭시 버즈 3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또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삼성이 이제 아이폰은커녕 샤프보다 못하다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 관계가 이제 개선되다 보니까 일본에 공을 들였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상당히 좀 힘든가 봅니다. 그럼에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홀대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야심작이죠. 갤럭시 S24 시리즈까지 앞세웠지만 이 아이폰뿐 아니라 이제 심지어 전 세계 존재감도 없는 일본 현지 업체 그 샤프의 벽을 넘지 못하네. 샤프의 벽. 존재감도 없는 회사죠. 샤프. 그나마 삼성의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는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은 좀 급락을 했어요.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니까 지난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6.3%, 전년은 9.1이었는데 크게 감소했고 순위도 종전 3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은 오히려 49에서 51.9%로 상승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일본의 현지 업체죠. 샤프 역시 시장 점유율 10.9%로 삼성을 앞질렀다. 그래서 올 들어서도 이 같은 양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한일 관계가 개선된 지난해부터 일본에 공을 들여왔어요. 이 마케팅하고 투자도 확대했는데 일본 최대 번화가죠. 도쿄 시부야에 삼성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5랑 Z 플립 5 이 대대적인 5개의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비선호도 이게 벽을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삼성 홀대가 심한 곳인데 삼성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등을 지키면서도 유독실이 일본에서는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급기야 일본에서 삼성 로고 대신 갤럭시 브랜드만 붙여가지고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비선호도가 심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지난해부터 삼성 로고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서는 거예요. 일본은 10대하고 20대가 아이폰 선호도가 대단합니다. 특히 10대 여성이 84.9%, 20대가 81.9%. 하여튼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30대 여성도 58.5%에 달해서 세대를 불문하고 일본 여성들의 아이폰 사용 비중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입니다. 한편 삼성은 삼성 뉴스룸 재팬을 개설해서 일본 시장 공략을 더 강화하고 지난달 삼성 뉴스룸 재팬을 오픈했고요. 2008년 10월 일본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래로 한 16년 만이네요. 글로벌 기준으로 47번째랍니다. 이번에 뉴스룸 개설 등을 통해서 현지 홍보 강화에 나선 것은 일본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잖아요. 세계 최고인 만큼 일본의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이제 주목받고 있어요. 참 스마트폰 팔아먹기 힘든 것 같네요. 또 애플과 아이폰과도 계속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가 좀 일고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에 보니까 지난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373만 대인데 전년 대비 5.3% 감소를 했어요. 이를 국내 경제가 불확실해지고 삼성전자, 애플 등 주요 제조사 스마트폰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의 제품 사용 주기가 좀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와중에도 이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하량은 대래 늘었다는 거네요. 좀 늘었어요. $800 이상의 가격의 스마트폰 비중은 전분기 대비 14.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73.7% 기록했고 국내 풀린 스마트폰 373만 대 중 274만 대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고가 제품 위주로 판매 전략을 수립했기 때문이고
지난 3월 25일 보고서 보니까 주요 제조사들이 이 플래그십 제품군 중심의 그런 판매 전략을 현재 세우고 있어요. 신기술을 적용한 초프리미엄군 제품군이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점유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삼성전자, 애플 등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한테도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시장조사 업체 그 스택카운트에 보니까 5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이 시장 점유율 71.1%, 압도적 1등이고 애플은 23.7%입니다. 삼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스마트폰 판매합니다. 최근에 선보인 갤럭시 A35 5G가 대표적인데 사진 동영상 촬영과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에요. 가격이 49만 9,400원.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는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이 가성비 폰이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을지가 미지수죠. 이 가성비 폰 시장이 쪼그라들면은 그만큼 삼성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애플은 철저히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22년 3월에 아이폰 SE 3세대를 출시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가성비폰 안 내놔요. 지금 판매를 안 합니다. 오히려 초고가 모델의 핵심 기능을 탑재하는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15를 출시한 그 애플이 그 우주선 부품에 쓰이는 티타늄 소재죠. 가장 비싼 모델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 여기에만 적용했던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게 19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처음부터 고가 모델에 올인한 애플은 고가폰 위주로 팔리는 그 소비 트렌드의 수혜를 아주 톡톡히 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애플의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오릅니다. 22년 22%에서 지난해 3% 정도 올라가지고 25% 기록했는데 이는 애플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삼성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개발에 힘을 쏟고 있고 올해 초에 AI 기술을 전면으로 내세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S24를 출시해가지고 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덕분에 지난 1분기 S24 출하량이 전작보다도 35%나 많아가지고 1350만 대 기록했습니다. 애플도 지금 질세라 올해 하반기에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16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과연 올해 한국 소비자들은 둘 중에 어느 기업에 손을 들어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이폰하고 애플의 삼성의 갤럭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